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이용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19년을 활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이제 오가면서 네, 뭐 출장도 가고 뭐 특강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직접 경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투자 허가서를 가지고 또 여기에 투자 비자를 가지고 3년 투자 비자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짓 뉴스들이 많잖아요. 가짜 정보들. 그래서 특히 베트남 관련해서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얘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베트남에 홍방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대학교에다가 그 4층 국제관 전관에다가 한국 태권도 진흥원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이제 태권도를 보급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런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용한다라는 거, 이게 베트남 사람들은 러이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리를 건너고 나서 그 널판지를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지를 놓을 때까지는 같이 이렇게 수고해서 놓지만 내가 이제 딱 건너고 상대방이 건너려고 그러면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죽은 먹고 그릇은 발로 차버린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짜오다밭 해가지고 죽은 먹고 그릇은 발로 차버린다 이러한 속담이 있고 이 이용해 먹는다는 속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옷소매 안에서 벌을 기른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은데 한국인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사기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해서 계속 사기를 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잘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보다 한 100배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잘 모르면 사기꾼들한테 당해가지고 뭐 보이스 피싱부터 해가지고 저도 뭐 보이스 피싱이 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날라옵니다. 뭐 아빠 뭐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뭐 어쩌게 됐어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모르면 속는 건데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잘 모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용을 많이 당하는 건데 이 베트남에서 이 러이줌이라는 아까 그 속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많고 또 거기 있는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홍방대학교의 그 한국 태권도 진흥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고 또 한국인들이 각종 뭐 집을 임대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이용한다. 그래 어떨 때 보면은 참 잔인하게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토록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도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거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뭐 업무 처리를 뭐 5일, 15일이면 다 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한 한국 돈으로 200, 한 30만 원 정도, 250, 그쵸,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받아놓고, 네, 그래놓고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였고, 이렇게 뭐 5일이면 한다, 15일이면 한다, 그래놓고 돈 받고 그냥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겪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이렇게 횡령하는 거죠. 횡령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고객들의 돈을 횡령한 이 증거물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고,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다름 아닌 베트남이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이라는 기사는 많이 봤지만,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은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 그러니까 여성의 여성. 그러니까 여기 위키트리 TV에서 보도한 건데, 한국 여성이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자라는 거죠. 베트남 남자. 네, 그래서 한국 남자보다 베트남 사위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다음에 국적을 받은 상황에서 이혼하니까 이제 베트남 여성이 되는 거죠. 한국 여성이 되는 거죠. 다시 베트남 남자하고 결혼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되면 이제 베트남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쵸? 어떻게,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이 분명히 애인이 있어요. 애인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저도 이렇게 막 초대해가고 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남자하고 결혼 수속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참 저는 이상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애인을 두고 미국 남자랑 결혼 수속을 밟는다. 그러면 그 애인이나 주변 친구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참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예요. 한국 남자보다 베트남 남자. 그래서 베트남 사위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한국 여성이 돼가지고 다시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국제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아픔을 만들어도 여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국 가가지고 비자를 받고, 그리고 돈을 벌고, 또 내가 국적을 취득하고, 또 내 애인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고, 이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한국 남자는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먹고 그릇은 발로 차버린다. 그리고 다리 건너고 나서 널판지를 쳐버린다. 이렇게 러이즈만다라는 거예요. 이용한다. 그리고 옷소매 안에서 벌을 기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쏴버리겠죠. 네, 그러한 경우가. 그래서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제자들한테 당하는 걸 보고 해준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 베트남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한국어 교실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베트남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뭐 굉장히 같이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잘 지내고, 그리고 그 제자가 성공하길 바랬는데 나중에 제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 결국에는 이용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저를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이용해서 뒤에서 돈을 벌고,
자기는 이제 막 빌라도 사고 뭐 아파트도 사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냥 냉정하게 차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베트남에서 되게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죽은 먹고 발로 차버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리고 다리 건넌 다음에 널판지를 쳐버린다라는 속담이 있고, 옷소매 안에서 벌을 키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또 부모님들도 만나가지고 제가 참 좋은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그 부모님도 만나고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파티도 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트남 사람들은 러이줌 띵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러이줌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띵감, 정감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정감을 이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 뭐 괜찮은 사람들은 절대로 뭐 접근 같은 거 안 합니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접근해가지고 막 우리 형제야, 뭐 아내미야, 우리 막 진짜 뭐 둘도 없는 친구야, 뭐 가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감을 주는 거예요. 정감을 줘서 베트남 사람들이 띵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러이 좀 띵감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제 느끼는 거는 어떻게 이 정도로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비용이 없어가지고 결혼식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 혼주를 서가지고 신혼여행도 직접 제가 비행기 티켓 다 끊어가지고 하롱베이로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많이 대주고,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장례 비용도 대주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무참하게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분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질이 있는 이유가 또 많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부터 해서 뭐 일본의 보령, 뭐 프랑스, 미국, 중국의 공격 전쟁들을 많이 치르면서 외세를 이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굉장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세는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을 이용하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사람들한테 쉽게 막 접근하고 그러지 않아요. 부끄러워합니다. 외국인하고 이렇게 만나는 걸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는데, 붙어가지고 계속 정감을 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는 러이중 띵감 했죠. 네, 정감을 이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엄청 크게 당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보세요. 처음엔 사랑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엄청 잘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남자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더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덤비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그거 다 영상 촬영해가지고 나중에는 위자료 물어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을 이용한 거죠. 좋은 감정, 사랑이라는 좋은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베트남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여자 비서한테 이용당하는 경우, 또 많은 또 여성 그 스파이들한테 당해가지고 신세 망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빈틈이 많다. 그리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지 접근해가지고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